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관리원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입니다. 근로자가 새로 입사한 경우에 사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 취득 신고서상에 월소득액, 우리가 통상 기준 금액이라고 하는데 월소득액은 예상되는 월급여를 적습니다. 예상되는 월급여를 적고 그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부과된 4대 보험은 추후 정산, 이제 건강과 고용 산재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해서 기준 금액이 변동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각각 알아봤죠. 자,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월소득액이 가장 큰 근로자 이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하셔갖고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 취득 신고 기한과 신고 서류는 밑에 박스와 같습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 서류를 보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 신고 기한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서류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더불어 피부양자, 우리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해서 별도로 피부양자에 대한 내역도 추가적으로 동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고용산재보험을 보시면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은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은 근로자 고용신고서라고 해서 신고 내역의 명칭이 다 있지만은 공통의 서식이니까 그 부분들은 다 확인을 하셔서 체킹을 하셔갖고 해당 사항 부분을 체킹을 하셔서 한 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이나 이런 고용당제 이렇게 4대 보험에 대해서 신고 기만이 서류를 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중점을 줘갖고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에 최소한의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초도에도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이 되면은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만 60세가 넘어서 취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 신고를 했었을 때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만 65세 이상이 돼서 회사에 취업을 하셨다. 우리 회사에. 그렇게 된다면은 고용보험 부분도 적용이 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제외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보험 중에 우리 실업급여라고 있죠. 실업급여 부분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65세 넘어서 취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체킹을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65세는 넘더라도 실업급여만 부담을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고용보험에는 대상으로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보험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근로소득관리에서 사원 등록이라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내역들을 작성을 해야지 우리가 취득신고를 불로아지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나 할 때는 고용보험에 65세 넘는 분이 있죠. 여기에서는 65세면은 설악산 씨가 있겠죠. 설악산 씨가 만약에 고용산재보험이나 이런 관련된 취득신고를 하셨었을 때 당연히 고용보험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만 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원 등록에는 고용보험 부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사원 등록에서 내가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부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로 해놓은 이유가 설악산 씨가 고용보험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로 해놓은 거지
이분이 고용보험 대상 적용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퇴사를 하셨었을 때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있어서 퇴사 탈퇴 신고를 별도로 취득 상실 신고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체킹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지, 이 사원 등록에서 불호돼 있다고 해서 고용보험은 우리가 신고를 안 했구나 이렇게 오해해서 고용보험에 대한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탈퇴 신고서, 우리가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유의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학산 씨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넘기 때문에 별도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준소득 월액은 작성하지 않았고, 추후에 만약에 취득했었을 때나 상실했었을 때도 별도의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취득신고서, 근로자에 대해서 자격 취득신고서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사원 등록에서 관련된 내역을 잘 적으셔야 됩니다. 해당 사항을 우리가 이번에 예시로 봤을 때 2019년도 소백산 씨가 있죠. 소백산 씨가 입사년은 2월 10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제로 취득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긴 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주민번호, 입사 연월일을 반드시 잘 체킹을 하시고요. 자, 국민연금과 4대 보험과 관련된 국민연금, 그 다음 건강보험, 그 다음 고용보험 여부와 금액들을 정상적으로 잘 적으셔야 추후에 취득 신고를 했었을 때 개별적인 사항을 분로할 때 이 내역들이 분로해지니까 이 부분들을 오리 없이 잘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4대 보험과 관련돼서 사원 등록 부분을 보시면 위에 기초 등록이라고 있는데요. 기초 등록에 해당 연도의 국민연금의 요율이 얼마고, 그 다음에 최저한과 최대한이 얼마라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또한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에 대해서의 내용이 각 연도, 우리가 기속연도가 2019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대한 요율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여기 10월 이후에 0.8%라고 해서 지금 현재 0.8%를 이제 근로자가 부담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원 등록 입력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원 등록을 입력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보험 항목에서의 그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F2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 정보를 불러오고 해당 작성 연월일에 해당 부분이 있다면은 그 해당 연월일을 클릭을 하시면 작성 일자를 입력하시고 사원 코드 부분에 F2를 누르시면 관련된 사원들에 대해서 취득 신고를 불러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갖고 불러와지면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소득 월액, 그 다음 건강보험은 보수 월액, 고용보험은 자 월평균 보수,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입력한 내역들이 불러와지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갖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의 메뉴바는 뭐 별도로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신고 일자나 이런 부분은 해당 신고 일자를 확인하셔갖고 신고 일자를 기입을 하시면 되고, 입력 당시에 일자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져 나오니까 이 부분들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 연료를 2월로 하고 신고 옵션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신고 옵션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관련된 취득 신고에 해당되는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체킹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참고 자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4대 보험 취득자 가입 여부 정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 1개월 미만 근로환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꽃표로 되어 있는 고용정보 관리는 근로자 고용정보, 근로자 종료정보는 X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정보 관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별도의 개별적은 근로자 각각에 대해서의 인적 사항을 입사할 때 신고하고 퇴사할 때 신고하고의 처리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개별 고용 정보는 신고를 별도로 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겠죠. 고용보험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고용산재에 적용이 되는 대상자지만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보수총액 신고서를 보시면은 그 보수총액 신고서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총금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개별적인 각각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자료가 나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정보관리는 어쨌든 개별 신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 개별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고 X로 되어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취득 상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로내역 확인 신고만 하면 되고 근로자 구분은 일용직에 해당됩니다.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근무자이면서 월 60시간 미만입니다. 이분들은 고용보험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분들은 산재보험은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미가입입니다. 뭐 3개월 이상 나머지 부분 우리가 아까 전에 미가입 대상자에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죠. 3개월 이상 이제 부분에 해당된다면은 미가입 부분이 아니라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부분은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미가입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거고 고용정보 관리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 별도의 개별 사항은 신고를 하지 마라. 취득 신고나 탈퇴 신고는 우리가 상실 신고는 하지 말라는 부분을 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수총액 신고서에 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밖의 근로자라고 해서 기타 근로자라는 곳에 보수총액을 입력하게 돼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 금액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타의 단시간 상용 근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단기간 근로자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죠. 그래서 상용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그거와 구별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근로자 고용 개별적으로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단시간 근로자들은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는 당연히 제출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신다면은 상용 근로자다. 초단시간 근로자지만도 상용 근로자다. 그래서 3개월 여부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고용보험이 달라지고 고용관리정보에서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약 구분에 따라서 1개월 이상과 1개월 미만이 나눠지지만 실제 근무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용 근로자에 해당이 되겠죠. 예, 부분이 예외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체킹을 하셔서 예외에 해당되신다면은 이렇게 건강보험은 적용할 수 있겠지만 1개월 이상이지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게 된다면 국민과 건강보험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 60시간 이상이라면은 각각 적용이 돼서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1개월 미만의 계약 구분입니다. 1개월 이상의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 근로자에 해당되겠죠. 1개월 미만이니까. 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이고 국민연금은 대상이 되겠고 건강보험은 대상이 되는데요.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해야지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일용직이면 1개월 미만 계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1개월 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더라도 매월 근로계약 기간을
다시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우리가 고용산재에서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기본적인 기간이 좀 더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이 부분들을 유념을 하셔서 신고하라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지칭을 하고 있고 고용산재나 이런 4대 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을 일용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별도로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지만 4대 보험 관련돼서 우리가 말하는 최저임금의 계산 산식입니다. 이 부분을 뭐 간단하게 보자면은 최저임금이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이 40일 경우에 1일 8시간, 그러니까 5일 근무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의 부분인데 보시면 40시간, 주 40시간 플러스 8이라는 게 있죠. 이 8일이라는 것은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러니까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우리가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부분이 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데 최대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8시간. 40시간이 넘더라도 8시간이고 40시간 이하로 되면 거기에 맞게끔 계산 산식이 돼서 주휴수당이 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40시간 기준으로 할 때는 총 48시간에 자, 한 달치를 계산할 때 전체 날짜가 365일에서 일주일이니까 7을 나누고 총 12달이니까 11을 나누면 뭐 208점 몇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데요. 반올림에서 대략적으로 한 209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게 209시간 곱하기 그 연도의 최저임금의 금액입니다. 지금은 2017년도로 해서 최저임금이 이 금액으로 나와 있지만 2019년도 현재 8,350원에 해당되죠. 그러면 한 175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20년에는 뭐 확정이 됐죠. 8,590원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8,350원과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한 180만 원 좀 미만 정도의 수준으로 계산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참고사항에서 잘 보셔갖고 고용정보관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와 이 부분을 어떻게 신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자, 사업장 가입 취득 신고서는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으로. 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자, 먼저 작성 일자를 불러오시고 F2를 눌러서 해당 지원을 클릭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에 대한 내용이 불러와진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불러와지는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에 해당되지 않다. 그러니까 불러와진 게 잘못 불러와지거나 우리가 사원 등록을 잘못해서 저절로 불러와지는 게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대표자가 아닌지 아니면 신고를 할지 안 할지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월액은 우리가 예상되는 소득 월액을 적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4.5%의 국민연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취득 월 납부 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1일자에 취득을 하면 예를 들어서 2월달 입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2월 1일 날 취득을 하면 무조건 대상이 되십니다. 2월 달에. 그런데 2월 1일 이후인 2일 이후부터 취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은 그 달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2일 넘어서 이렇게 취득을 했었을 때는 그렇지만 내가 취득을 하고 싶다. 2월 달부터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으로 부담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이 부분을 희망으로 하시면은 2월 달에 국민연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얘기 드리지만 국민연금은 1일자에 취득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달은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희망을 한 경우에는 그달부터 부과가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격 취득 부호입니다. 해당되는 자격 취득에 해당이 되시면은 그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 취득일은
우리가 입사일자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부분이니까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직종 부호나 뭐 직격연금 부호나 이런 부분은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을 듯 싶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라고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자가 되거나 대상 회사인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서 예를 통해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입니다. 자, 건강보험도 우리가 저절로 국민연금 쪽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들은 불러와집니다. 근데 추가적인 사항이나 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신고 여부나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자, 부양가족란이 건강보험은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여러 체킹을 했었을 때는 만약에 불호 체킹을 한다면은 요 상단에 있는 F6 피부양자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체킹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피부양자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건강보험에 부양가족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 피부양자를 여러 체킹을 하고 피부양자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이 입력 자료는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자료에서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다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자료를 저절로 불러오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피부양자가 존재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격부호입니다. 자격부호는 해당 자격부호에 대해서 체킹을 하셔갖고 반영을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 내역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죠. 우리가 최초 취득을 하는지,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이 되는지,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잘 모를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실무적으로 보니까 이 자격부호는 특별히 체킹을 안 해도 뭐 가입을 하고 하는데 취득을 한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듯 싶으니까 이 부분 해당 사항을 아시면 확실히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감면 내역입니다. 감면 내역에 해당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를 하셔서 감면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공무원 교직원이 해당된다면 이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신청, 안정자금 신청은 국민연금의 신고 소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용산재보험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불러와지고 고용산재 여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체킹을 하고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을 때 최소한 계약직 여부 그리고 주소정 근로시간 이 부분은 우리가 사원 등록에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 계약직 여부 주소정 근로시간은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들은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계약직 여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소정 시간을 입력을 해야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소정 근로시간 대비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일정 부분 210만 원 이하의 월급에 해당되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체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소정 시간은 반드시 물어보셔서 확인을 하셔갖고 이 부분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입력 안 하면 어차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못 받습니다. 다시 요거를 입력된 부분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관할 공단에서 별도로 연락이 올 거예요. 예. 그래서 학력이나 직종 이런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보험료 구분 같은 경우는 F2를 누르셔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체킹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에 있어서는요, 추후에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파트 부분이 별도로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서식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제 이 부분을 파트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공통의 서식이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격 취득 신고에서는 공통의 서식이니까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제출하고 있다. 그래서 인쇄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미리 보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서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를 잘 보셔갖고 취득 신고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보험 관리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